네, 오늘 국내 증시 양대지수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3거래일 만에 반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장 후 상황과 특징 업종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 김태성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급등 출발 후에 네. 채 2분을 못 버티고 지금 조금씩 지수는 흘러내리는데 네. 오늘 이거 지금 시장 상황 그리고 수급까지 어떻게 진단하세요? 일단 지금 외국인들은 사실 현물 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최근에 파생 시장에서 콜매도로 상방을 막아놓고 콜매도? 네, 콜매도로 상방을 막아놓고 예. 옵션에서 지금 굉장히 또 위아래로 크게 수익을 지금 낼 수 있는 구간이죠. 아무래도 하루에 100포인트씩 위로 아래로 움직이다 예, 보니 예. 올라갈 때 콜옵션, 내려갈 때 풋매도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지금 파생 시장에서의 상방을 좀 닫아두는 모습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에는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포인트, 지금 팩트로 본다면 기술주들, 반도체 IT 기업들에 대한 실적은 여전히 굉장히 좋은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원달러 환율만 약간의 안정화만 좀 보여준다면 저는 외국인들도 혹은 기관들도 현물 증시에 굉장히 수급을 강하게 좀 보태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그런 경계성 물량들이 지금은 출회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번 달 들어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반대 매매 규모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누적액이 2천억 원을 넘었다고요? 네, 일단 조금 아쉽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그렇게 지금 녹록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좀 무거운 상황이긴 한데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계속 이제 가는 종목이 가는 지금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간중간에 이 정도면 쉬어가겠지, 이 정도면 반등이 나오겠지라는 약간의 예측성 매매를 좀 하다 보니 그것도 이제 지수가 2,000 후반대에서 지금 3,000 후반대 혹은 4,000 포인트를 넘어가는 상황에 레버리지 혹은 2배, 3배 ETF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 만약 여러분들이 3배짜리 ETF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30% 조정이 나오면 곱하기 3배, 90%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미 반대 매매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그러한 흐름들이라서 신용 반대 매매 지금 어떻게 보면 흐름들이 저는 그다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좋지는 않다. 하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매매 전략에 대한 반성을 좀 해본다라고 하면 두 가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상승장이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이런 횡보성 눌림이라든지 위아래 급변하는 조정장은 언제든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어떻게 일으켜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주도주의 큰 물길은 사실은 크게 바뀌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미나이를 통해서 간밤에 미증시도 엄청나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다시피 그 주인공이 다를 뿐 예. 섹터의 어떤 그 큰 물줄기는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쪽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이쪽 저쪽 포트의 종목만 많아지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연출되기에는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기 어제 네. 그 인적 분할을 했다가 이제 그거 한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삼양 그쵸. 바이오파 네. 네. 두 개가 완전 주가가 좀 엇갈리대요. 그렇죠. 예.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 개로 나눴습니다. 기존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예. 이제 이게 왜 두 개로 나눴냐면 그동안에 CDMO와 바이오시밀러를 같이 하고 있으면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뭔가 설계를 맡기자니 기술 뺏길까 봐. 그렇죠. 예. 설계를 맡기자니 이쪽은 양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쪽에 주는 게 맞는가? 근데 또 규모를 따져 보면 미국의 기업들을 좀 제외하고 가장 큰 것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이다 보니 그동안에 계속 수주는 쌓여왔어요. 네. 하지만 이제 이것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단 CDMO는 CDMO대로 분류하고 예. 바이오시밀러는 바이오시밀러대로 에피스에 이제 붙였는데 문제는 아직도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좀 나눴으면 뭔가 좀 확실하게 좀 나눠줬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 같은 직원들끼리 회의실을 네. 같이 쓴다거나 화장실을 같이 쓴다거나 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일정 부분에 좀 선반영을 받았던 부분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펀더멘탈적으로 흔들리는 건 아니고 워낙 마타는 수주 잔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이런 CDMO 쪽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은 우리가 추적하기 좀 편한 게 공장 가동률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1공장부터 7공장,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굉장히 높은 공장 가동률을 좀 보이고 역대 최대의 매출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에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덜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상황 속에 여기에 원달러 환율 수혜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결국 그쪽에서 생산하지 않고 우리 쪽에서 생산을 해서 지금 물건을 보내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흔들리는 부분은 한번 이용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기존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집중했던 건 바이오시밀러 쪽보다는 CDMO 쪽이었어요. 그래서 삼성 에피스홀딩스보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집중을 해 보시는 것이 더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요. 삼양바이오팜은 일단 삼양바이오팜은 이제 삼양홀딩스와 삼양바이오팜으로 나뉘는데 예. 지금 삼양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핫한 의료기기 그리고 이제 신약 개발 이쪽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여기가 거기죠. 저 삼양사. 불닭하는 거기하고 거긴 상관없는 아니고, 네. 요즘 그 한참 광고로 그거 하는 스페셜티 한다는 그 사냥이 그렇죠, 거기죠.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상한가에 좀 안착을 했고 삼양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떨어져 나갔으니까 잘하고 있었던 사업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좀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라서 지금 요 두 그룹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빠진다기보다 현재 이제 분할을 통해서 나누다 네. 보니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기계적인 흐름임은 조금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연재인 그 다음 질문하기 전에 저 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펩트론 뭔 일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일단 펩트론의 예. 이제 잠재적 경쟁사가 인벤티지 랩이라는 기업이 있죠. 네. 그러니까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 둘 중에 누가 스마트 대포 장기 지속형 플랫폼을 더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을 시킬 거냐 이게 가장 큰 어떤 시장의 궁금함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펩트론이 글로벌 빅파마와 연계가 있다 그리고 기술 수출할 것이다고 한 지가 벌써 이제 1년 반, 2년에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지금 뭔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 인벤티지 랩에서 어제 나온 뉴스는 뭐냐면 외국계 기업가 첫 번째도 아니고 벌써 이제 두 번째가 됩니다. 베링엄 하이엔 제가 이제 기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업가 지금 또다시 연구 개발을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펩트론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네. 경쟁사인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외국계 기업에서 여러 가지 다른 파이프라인은 이미 파트너사가 정해져 있는데 당뇨와 비만 쪽만 아직 파트너사가 없는 부분을 인벤티지 랩과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한다고 하니 그럼 펩트론 쪽보다는 인벤티지 랩 쪽이 조금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펩트론에 대한 주가가 빠졌는데 반대로 만약에 인벤티지 랩이 어제 폭등을 했다면 펩트론의 주가는 오늘도 더 빠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벤티지 랩이 좋은 뉴스 나온 것 치고는 어제 이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투자자분들은 네.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을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쪽은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선택이 없이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그런데 지금 어느 쪽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한쪽으로 이제 비중을 크게 싣는 것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제약바이오 어제 나온 뉴스 임상 파이프라인 쪽을 큰 틀에서 보면 저는 메시 치료제 쪽이 여전히 강세다. 특히 D&D 파마텍은 지금 뭐 제2의 뭐 뭐뭐뭐뭐라고 할 정도로 다시 계속 시세가 나오는 상황이라 그러면 D&D 파마텍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쪽은 사실 이 장기 지속형 플랫폼 쪽보다는 올릭스와 같은 메시 치료제 쪽일 가능성이 높아서 네.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이쪽이 다소 좀 아쉽죠. 근데 다소 아쉬운 부분은 반도체가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반도체 투톱 2% 넘게 오르고 있긴 네. 한데 음봉이에요. 네. 이게 어제 이제 창신 메모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슷한 최신 성능의 D램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좀 반도체 투톱이 긴장해야 하는 상황일까요?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기업의 제품이라서 이게 이제 미국 쪽으로 들어간다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지금 화면에 자막에 나가고 있는 것 중에 저 LPDDR5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로우 파워라고는 약자거든요. LP가.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지금 여러분들 DDR4와 DDR5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하게 가격의 변동성이 생긴 제품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LPDDR 시리즈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관련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기판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쪽에 대한 시세가 정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진 만큼 공급도 늘어야 되는데 이쪽도 지금 공급이 증설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가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쇼티지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저 창신 메모리 쪽에서 디램을 만든 데 이쪽이라기보단 LPDDR5의 가격이 지금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느냐를 보면서 관련주들을 추적을 하시는 게 조금은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다. 왜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난 10월달, 11월달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세를 낼 수 있었던 건 예. 바로 DDR4, DDR5의 현물 가격이 금값보다 더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이것과 못지않게 지금 LPDDR5에 대한 가격 변화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LPDDR5가 왜 이렇게 그러면 수요가 늘어났느냐라고 하면 예. 간밤에 제미나이로부터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제 제미나이부터? 결국엔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예. 많이 학습을 시켰고 이걸 이제 추론을 하기 시작해서 어딘가에 탑재를 해서 고객과 링크를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온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지금 온디바이스라고 해봐야 아무래도 이제 GPT 전용 온디바이스가 나오기에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핸드폰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 아이폰 시리즈, 노트북, PC 이쪽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AI가 탑재되는 고스펙의 사양들의 가전제품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LPDDR5의 가격도 늘어나고 있음은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 우리 그냥 김태성 본부장 믿고 여쭤봅니다. 네. 지금 이수페타시스 정권사 호평의 신고가 네. 뭐 TPU 핵심 밸류체인 이런 기사 헤드라인이 보여서 네. 여쭙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여쭙는 거예요. 이수페타시스는 요즘 너무 좋은데 네,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이거 불안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정권사가 호평을 막 이렇게 날아가는 그게 주식 가장 보고 여기다가 또 이제 정권사들이 호평을 내놓고 있어요. 이것도 찝찝해요.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뭔 일이 있었길래 주가가 이렇게 난리를 부립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지난 9월 달에 한번 여기서 언급하셨어요. 설명을 네, 좀 드렸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과 사고 파는 타이밍은 별개임을 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MLB 초고다층 가속기 관련한 부품인데 이게 지금 구글 쪽으로 이제 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미나이의 상승 폭에 그리고 최근에 제미나이의 어떻게 보면 앱스토어 다운로드 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수페타시스의 주가도 같이 움직였던 거고 네. 어제 이제 결국엔 구글의 알파벳의 주가가 신고가를 가면서 오픈 AI의 챗 GPT보다는 이제는 제미나이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이수페타시스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저도 오늘의 상승은 좀 과하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시겠죠. 행복하시겠지만 일단 구글의 이 강세가 저는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뭐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부 챙기는 정도의 비중 조절은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신 분들은 저는 조금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아직은 챗 GPT라든지 제미나이가 됐든지 왕의 자리를 완벽하게 차지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미나이 3 버전이 가장 좋다고 평가를 받지만 결국엔 챗 GPT의 다음 버전이 만약 지금의 제미나이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또 시장은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GPU냐 TPU냐에 따른 좀 차이가 있습니다. GPU는 아무래도 큰 범용성을 좀 띠고 있는 상황이고 TPU는 구글 한정입니다. 구글 한정? 네, 구글 한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매출 규모 파이는 TPU가 GPU를 넘어서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가격이라든지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절반 이상은 뭘 사서 돈을 벌까요? 보다도 네. 아마 김태성 본부장께 하는 질문에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쪽이 이거 따라가다가 혹시 물릴까 봐요. 뭐 이런 그렇죠. 그게 많습니다. 자, 이제 어제부터
방산주는 좀 희미해요.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끝날 것 같다 하니까 그렇죠. 이해는 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랍시고 이제 또 몇 개 막 움직여요. 네. 재건주 이거 근거 있습니까 이거? 없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그들이 한다면 그들이 다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게 주진 않겠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가장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굴삭기, 지게차 만드는 인프라 관련주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혹은 진성 TC, DY 파워 같은 경우엔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지. 그들이 재건을 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그 유럽 그리고 그 미국이 지금 괜히 트럼프 행정부가 나서서 그거 하는 거 아닐 겁니다. 본인이 나서서 챙길 건 챙기고 본인들의 나라의 기업들이 또 그 이후에 가서 들어가서 또 챙길 건 챙기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실 실제 수혜 보기는 저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요. 어제 이제 사실 반도체 IT가 이제 강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그렇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금이 돌고 돌다가 그래도 새롭게 나온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한을 좀 정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까지 조금은 이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겠지만 실체를 찾기에는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본다면 인프라 관련주를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네. 지금 지수 상승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어서 또 어제처럼 좀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불안한 상황인데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은 결국엔 쫓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숫자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지금 투심 자체가 수급의 밸런스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들어와줘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수가 3,000포인트일 때도 외국인의 수급이 없으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000 후반대인데 여기는 또 외국인들이 그때보다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 종목군들도 시초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세를 나타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 장중에 외국인 수급을 저는 꼭 한번 따져보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게 맞다. 대신에 이제 앞서서도 좀 이야기 드렸지만 아직까지 주도주의 큰 물줄기는 미국 증시를 봐서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AI 반도체를 팔고 나는 딴 데로 갈 거야. 이러신 분들이 추후에 굉장히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 포트폴리오를 조정하시더라도 AI 반도체 내에서 저는 하시는 것이 지금은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혹시 뭐 오늘 조금 준비하셨는데 마저 못하신 말씀? 뭐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거의 다 했지만 예.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드려보면 반도체 소부장주들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 소켓 관련 기업들은 소켓?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예. 이 TPU라고 하는 건 맞춤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브로드컴이 맞춤형 때문에 어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던 거고요. 예. 맞춤형 반도체에 맞게 별도로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딱 세 군데가 있습니다. ISC, TSE, 그리고 리노공업.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신다면 오늘 왜 소부장주들 중에 이들이 왜 이렇게 올라갈까에 대한 이제 답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 더 저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